네, 시간 관계상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 여름 최악의 기후 위기를 맞이하여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나 그 외에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정말 두 번 다시 내 생애 최고의 더위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지금 굉장히 고물가에, 그리고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계신데, 당진시에 다가올 내년 여름을 위해서, 또 내년의 농작물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현재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러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예방은 현재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가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업인들이 급작스러운 그 가뭄 관련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이미 준비를 해놨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충분한 예찰을 통해서 SNL 통해서 사전 전파하고 재해 대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혹여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비를 지원해서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먼저 과수 화상병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42농가에 27.8헥타가 지금 발생을 했고, 전번에 올해 이제 문제가 됐던 돌발병의 벼멸구가 약 저희들이 67헥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 도북은 예외입니다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피해가 지금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도 더 심하면 심했지, 올해보다는 어떤 다른 차별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병해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선제 대응으로 우선 금년도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시에서 농약 보조금을 1회에 하나서 전액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에 그 돌발병해충 방지 예산이 별도로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런 갑작스러운 거는 저희들이 이제 크게 당시 전체에 크게 발생을 했을 때는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이 재난지수가 떨어질 때는 시 자체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 기상 현상이 증감에 따라 정부는 기후 변화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진시의 정책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그와 관련해서 물론 농촌진흥청에서 미리 선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 농업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찰 관련해서는 무인 공중 포충망 시스템을 저희들이 현재 1개소를 벼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과수 병해충과 화상병 관련해서는 그 예측 정보 시스템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농업인들한테 스마트 센서 보급하고 스마트팜 종합 관제 시스템을 현재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한테 피부에 좀 덜 와닿을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좀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농업인들이 교육이나 또 예보에 대한 거, 그리고 예측 시스템에 대한 이런 수시로 상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은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있겠지만 농업인들은 마냥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농업인들이 힘이 될 수 있고 농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몫도 농업정책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하실 수 있겠나요? 예, 그래서 그 현재 그 병해충 같은 경우는 금년도 급작스럽게 국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보험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현재 정책 건의를 좀 하고 있고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일부분의
그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 촘촘한 전략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고 그리고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다음은 사회복지과 그 김선태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4년 복지계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사다난했고 또 사고나 사고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민간 위탁 기관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죠? 총 7개 기관입니다. 네, 7개를 그 복지재단에서 대가 없이 여태까지는 잘 가지고 왔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셨죠? 예. 네, 무슨 이유로 위탁을 하게 되었나요? 그걸 이제 저희 공무원이 직접 그걸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제 전에부터 계속 이제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민간 위탁의 장점이 효율성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 위탁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거의 지금 현재 많지가 않는 건 아시죠? 예. 그만큼 민간 위탁 기관들의 법인들이 운영하기에 버겁기 때문에 안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원 종사 수가 200명이 넘고 있죠. 예.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저는 건강한 가정은 당진 씨 책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진 씨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수탁을 7개를 받으면서 성과가 무엇이었나요? 이걸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된 원인도 이런 걸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쫌쫌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당진 씨가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예. 충남도에서는 선도적인 재단을 설립해서 사실은 10년 동안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목표야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다소 좀 뭐 몇몇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민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그만큼 보편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이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렇기보다는요. 어떤 시스템상의 정형화, 고착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 거를 조금 못 쫓아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죠. 운영의 면에서 네. 그만큼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이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점점 좀 그 열악해지는 이유가 저는 상임제도냐 비상임제도냐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복지재단을 전국도 비교해보고 저희 충남에는 3가운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안, 서산 그리고 우리 당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서
상근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복지재단의 임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겠거니 했더니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의 단점, 장점, 비상임의 장점이나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대단은 우리 당진시 17만 당진 시민의 복지 정책을 컨트롤하고 이 안에서 모든 게 조사, 연구가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무는 복지재단 업무는 단순히 모금이나 구호품에 대한 배분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인들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25년도에는 향후 어떻게 이거는 개선해 나갈 건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복지재단 이사장님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완료가 되면 물론 우리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임명될 예정입니다만 다시 오시는 이사장님과 함께 논의와 협의를 정말로 심도 있게 거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질 수 있는 상임 체제를 좀 건의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복지 관련자들하고도 또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이 복지계의 크고 작은 송사 사건이나 근로 문제, 갑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해결한 게 없습니다. 결국은 법에 의해서 또는 경찰서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복지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복지재단이 이사장이 지금 비상임으로 또 모집을 공개를 하고 있죠. 공개 모집을.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비상임을 앞으로도 계속 지향을 하고 계실 건가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사장님을 상임으로 두는 제도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이사 중에서 천안시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임 이사님을 두셨더라고요. 그렇게 할지 그거는 우리 이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기관 같이 한번 재단하고 논의를 많이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복지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용역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임을 하고 전문가가 와서 정무적 판단보다는 전문가가 와서 당진시 17만의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 진단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향후에도 어떻게 이거 굉장히 돈을 우리 세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이게 아무런 효용성도 없다고 하면 용역을 줄 굳이 필요가 없는 거고 복지재단이 변화에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를 수용하실 계획인지요? 저희가 이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 행정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권고하거나 개선 요구하는 사항은 착착 진행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과장님도 복지직이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태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복지 전문가, 복지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 개편에서도 복지 전문가들이 와서 복지 재단이나 또 복지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도 내년에는 되겠습니까? 아마 내년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이제 그 업무에 제일 최적의 인물이 누군지 해서 적재적소로 인사를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행정을 두루 알아도
복지에 촘촘한 이런 정보망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전문가가 그만큼 전문가답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민간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은 잘 진행이 됐고 모든 사업들도 민간이 거버넌스가 너무 구축이 잘 됐다. 당진이 선도적인 도시다. 복지에 대해서 민간 거버넌스가 너무 잘 돼 있다는 말을 타 시군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런 소통이 되지 않고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구축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요? 금년도에도 이제 지역 그러니까 4개년 계획을 지난번 의회 때 우리 사익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각 분과별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해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분과별로 상설 체계로 좀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14개 읍면동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분들 또한 많은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이 복지제도에서 이런 문제까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영역까지 미치지 못해서 복지계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인들에 대한 이 처우 개선의 문제나 그리고 복지인들이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 되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점을 찾아서 국장님께서 잘 좀 보완해 주시고 그만큼 당진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일 좋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몫도 사실은 국장님의 몫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이 또 잠시 안 나오셔도 되고 여성가족과 김미동 팀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평생학습과장님 제가 세 분을 대상으로 할 건데 한 분 한 분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이 실패했다고 300조 원을 들였어도 실효성이 계속 저출생은 떨어지고 계속 있는데 당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진시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시대적인 흐름이고요. 당진시는 그나마 전국의 평균치보다는 그렇죠.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실패라기보다는 다만 그 흐름에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잡기는 아직은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에 당진시가 몇 명이었는지 평균 알고 계세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구, 출생. 아, 출생. 네. 2.45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1.34명이죠. 이렇게 1%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상당히 당진은 안심해도 된다고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당진은 인구 정책에서 출생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당진시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그동안에 10여 년 전 우리가 지금 17만 인구를 돌파한 이전에 인구들이 그 젊은 층들이 도시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탈출하고 이주해 나갔습니다. 그 시점으로 봤을 때 보면은 1.3%대의 출생률이 사실은 그 당진이 방어를 잘했다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 인구 정책이 그 어느 특정 분야를 가지고 잘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되는 게 아니고 주거 환경 또 출생, 보육,
교육 또 이런 종주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뭉쳐져 가지고 그 우리 생활 환경이 좋아졌을 때 인구는 딴 데로 떠나지 않고 또 출생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많이 개선됐을 때 그 젊은 층들이 출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많습니다. 예, 당진이. 예.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또 떠나게도 만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정주 여건이죠. 네, 정주 여건, 의료 복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당진시 젊은이들이 인근 수도권으로 다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가 이런 인구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가지고 있을 텐데 내년도는 어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차별적인 정책이 있나요? 당진시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는 6개 분야의 인구 정책뿐만 아니고 종합적인 종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6개 분야에 2,500억 정도를 매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비용과 자본을 투자하면서 그나마 방어했던 게 전국 그 평균치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효과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 지금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인구 증가와 또 출생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전 부처가 다 협치가 돼서 인구 정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체 행정가의 문제, 여성가족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전 부서가 협치를 해서 인구를 정말 저출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당진의 미래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유보 통합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관가요? 유보 통합은 여성가족과죠. 김미동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팀장님 유보 통합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유보 통합은 현재 짧게 좀 시간 관계상 4년 6월부터 지금 추진 중인데요. 원래는 올해 25년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늦어져 가지고요. 27년도 준비 과정을 거쳐서 28년도에 이관 예정입니다. 지금 행정적인 이하는 다 됐나요? 아직 이한 전입니다. 원래 목표는 올 8월부터 행정적인 이한이 교육청으로 다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진시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이 내년도 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7년, 28년으로 하루빨리 이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교육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 방향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유보통합 그 3법이 지금 개정 발의가 됐기 때문에 좀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도 지금 불투명하고,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로 가름하고, 또 한 가지 교사대 영유아 비율, 지금 어린이집 몇 개소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한 10개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없어진 만큼 숫자적으로 아이들은 줄었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줄은 만큼 또 지원도 그만큼 10개소 없어진 만큼 줄어야 되는데 줄었는데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체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적어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비율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진시는 그거에 대해서 그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25년까지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요. 25년부터 점진적으로 영세는 교사 1명당 아이는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주는 일입니다. 그 줄여주는 만큼 그게 인구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 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셔야 되고 정책을 입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서울은 이미 수도권이나 서울은 이미 10원 사업으로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진 씨는 언제쯤 이 교사들 아동 비율을 언제쯤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요? 25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진적으로요. 점진적으로는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체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획만 잡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보육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드론에 대해서 투자유치가인가요? 투자유치가 나와주십시오. 제가 원래 시장님을 상대로 드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그러면 바꿔주세요. 네, 저기 드론 동영상 좀 영상 좀 보여주세요. 좀 분위기가 너무 드론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드론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한호하고 그리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쌓였던 그런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이때 못 보셨죠? 중국 갔다 오시느라고. 못 봤어요. 저 빨간 거 신기하죠? 저게 난로였습니다. 네. 영상 좀 네, 시장님, 우리 드론에 대해서 주변 타시군에서 아주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이라는 드론에 대해서 드론 쇼를 위해서 가감하게 투자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효과가 다른 어떤 저는 본 의원은 건물 10억짜리 하나를 짓는 것보다 우리 관광 수요나 관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오셨죠? 중국 다녀온 그 중국에서 어떤 성과를 얻어 오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국에 가서 한국의 드론 업체 7개 업체와 중국 드론 업체 8개 업체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성물 외투 단지에 투자하는 거로 이렇게 조인식을 했고, 또 우리 거기 디지털 시티 세계 대회에서 제가 기조 연설을 해서 당진을 세계에 좀 알렸다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드론이 중국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가장 1위 기업인데 1위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당진은 상당히 늦었죠. 당진은 뭐 드론에 듣자도 없었고 중국이 세계 한 90% 이렇게 독점을 하고 그중에 DJI가 한 80% 이상 독점을 하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출이 58조 한 개 회사가, 또 순이익이 7조가 넘어요. 근데 그 45층 쌍둥이 빌딩이 이 상호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무도 못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가서 좀 성과가 있었던 거는
수소 드론을 한번 물어봤어요. 아시아 총판하고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면서 DJI에서 수소 드론 하냐 했더니 자기들은 아직 안 넣는다. 그런데 우리 페리티 회사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 당진에 있는 페리티 회사가 수소 드론 그 탱크를 만들어요. 근데 수소 드론에 액체 수소를 기화로 해서 연료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이 부품이 다 영국제예요. 중국도 생산을 못해요. 근데 우리 페리티 회사가 생산할 수 있다. 지금 거의 연구 개발이 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 드론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드론 산업을 하려고 성문 산단에 예. 둥지를 트려고 하고 있죠. 예. 성문에 드론 지원 센터라고 작년 5월 달에 개원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성과나 이런 것도 활용이 지금 아직 정립이 된 게 없죠. 아니에요. 지금 드론 센터에 이 시험 비행을 와서 하거든요. LIG 넥스원이 이 고흥을 안 가고 당진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두산 모빌리티 그런 대기업이 당진에 와서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험 비행만 하고 있나요? 네, 테스트 비행. 그러면 그게 드론 센터 테스트 비행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수익이 창출되나요? 아니 그 기업들이 와서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 우리가 사용료는 받지 않지만 당진에 계속 와서 이제 그 시험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당진에 들어온 업체들한테 알리는 효과가 있죠. 시장님, 지금 드론 지원 센터 지금 네. 직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민간 이탁이나 행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이탁이나 이렇게 좀 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한 명이 그 임대해주고 대행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금년도에 개설했잖아요. 왜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몇 개 기업이 한 5개 기업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사용하는 거 보고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계속 하시고 시에서 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드론 공원도 조성을 해요. 공모 사업이었죠. 6억도 조성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전국에 드론 캠핑장이 있거든요. 드론 캠핑장. 그래서 그 근처에 드론 캠핑장까지 같이 오면 드론의 종합적인 센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전문 그런 직원을 둬야죠. 시장님 지금 사교호에서 드론 쇼가 굉장히 열풍적인 인기를 얻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이어져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드론 라이트 쇼도 하고 있지만 인재진 감독과는 사교에 가면 무도에 여기 하고 있잖아요. 인재진 감독이 이제 뭐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이제 댄스 페스티벌 하잖아요. 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최초로 이렇게 추진되는 건데 내년도 가면은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경연대회를 할 수가 있고요. 드론 쇼도 이제 중국하고 MOU 체결이 있잖아요. 그 MOU 체결 업체 중에 하나가 드론 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 중국 가서 대표 보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와서 한번 한국하고 중국 드론하고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업체들이 와서 국제적인 드론 쇼 대회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제는 쇼도 어느 정도 즐겼고 그러면 정말 드론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드론 인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 당진시를 오게끔 할 수 있냐. 드론 경연대회나 그리고 그 동호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축제장이 돼야 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관광산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 지금 생각도 지금 그렇게 갖고 계신 거죠? 예.
네. 지금 드론 산업이 중국하고 MOU를 체결을 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는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우리 당진시에서도 많은 MOU를 체결했고 전 의원들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발언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비중을 안 두고 있는데 뭐 알아서 제가 지금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이 드론 농업용 드론 4천만 원짜리 사줬잖아요. 농협에. 그게 DJI가 제일 많죠. 40kg짜리가 4천만 원. 근데 중국 심천에 가서 5월 달에 이 양진차이 회장하고 라운딩을 같이 했는데 50kg짜리가 1,100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흥정을 해보니까 50대 이상 사면은 1,000만 원이야 DC 가능. 그 기업이 당진에 오거든요. 그러면 DJI가 너무 폭리를 취했죠. DJI가 여기 우리 한국 드론업체 투자 설명할 때 DJI 지사장이 왔어요. 와서 제가 지사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한테 40kg 4천만 원에 샀는데 심천이 갔더니 50kg짜리가 1,100만 원이더라. 왜 폭리를 취하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뭐 인증비, 통관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 우리 외투 단지에 중국 기업을 들어오면 인증비 제로, 통관비 제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기업이 당진에 와서 드론을 생산하면 우리나라 드론 가격이 배 이상 싸지죠. 그 국가도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데 국가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드론 외투 단지에 들어오면 잘하면 3분의 1 가격, 배 이상 우리 국민들의 혜택을 엄청나게 보는 거죠. 네, 당진 시민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드론쇼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고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드론쇼가 광안리하고 고흥, 녹동항에서 두 군데가 해요. 중부권, 수도권에서는 당진이 처음이죠. 우리가 이 센서가 있어요. 자동차 오는 사규천에 센서로 파악을 해보니까 80% 정도, 70% 이상 80%가 다 이 사규천, 천안, 아산, 평택에서 오는 차예요. 당진에서 오는 차 찍죠. 근데 물어보면 거의 80%가 수도권, 경기도, 외지고 전부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 SNS 통해서 드론쇼를 보러 오죠. 네, 성황리에 드론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타 시군에서도 당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진시는 만전에 저거를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고 또 드론 산업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활용의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당진시가 드론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에 대한 인프라나 그리고 정책 또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당진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드론에 당신이 메카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준비한 게 2건이나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17만 당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당진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보았습니다. 당진시는 산업의 발전의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서 당진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책무이자 약속입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